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TV 기독을위해서 전해드리는 늘 건강하게 진행의 김금자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들의 미래인 꿈나무,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저스 사이나이 병원의 소아과 의사 선생님 전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바쁘셨나요? 네, 바빴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육아도 해야 되고요. 네. 병원 일도 봐야 되고요. 또 살림도 조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엄마들은 일인 매력하느라고 바빠요. 뭐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가정을 움직이는 거, 가장 초석이 되는 거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어야 가정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 어린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도 많이 누리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들은요,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우리 자녀들의 저번 시간에 언급해드린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네.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주로 호흡곤란은 저희가 생각할 때 겨울에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아과 병동실에 일하면서 특히 코비드 때는 그렇게 환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환자들이 종종 왔지만 근데 그 코비드가 풀린 해 네. 그때에 제일 많이 환자들이 입원한 환자들이 제일 많이 왔었어요. 그랬군요. 네, 올해는 특히 겨울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엄청나게 심하진 않았지만 지금에서야 그래도 또 호흡곤란으로 오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선생님, 요즘 난가지 날씨가요. 네. 사만사온 한국에처럼 추웠다 더웠다. 요즘 맞아요. 캘리포니아 날씨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도 아무래도 춥고 그러니까 낮이랑 밤이랑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흡곤란으로 오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 호흡곤란으로 오는 친구들 중에 저희가 세 가지 질환을 이제 다뤄보고 싶은데요. 네. 네, 천식, 세기관지염, 제가 생각하기엔 폐렴. 네. 그래서 이제 아스마, 천식, 브론키올라이티스, 그리고 컨디션 뉴모니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올 때 제일 복잡한 게 하나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2개 아니면 3개 병명들을 다 갖고 오는 친구들이 그래요? 있어서 네. 네, 소아과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다루는 게 좀 더 어려운 목록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지금 환자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세부적으로는 어떤 이렇게 가장 많은 그 세 가지 중에서 다 이렇게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환자가 맞아요. 많고 어떤 환자가 좀 비교적으로 적은지. 자, 미국 통계를 보면은 네. 제가 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네.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네. 미국에서 소아기관지염으로 입원하는 게 연간 5억 달러를 쓴다고 그래요. 와. 그리고 폐렴 입원은 연간 10억 달러, 네네. 그리고 천식으로 입원한 거는 연간, 이건 2017년 기준인데 지금은 네.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연간 39억 달러를 저희가 쓰고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네, 진짜 스케일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아니, 특히 천식 같은 경우는 기관지염의 8배예요. 맞아요. 네.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알르레기로 좀,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알르레기나 아토피가 천식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에이토픽 트라이애드라고 네.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토피, 알르레기가 있으면은 네. 아스마나 천식을 디벨롭할 수 있는 probability가 더 훨씬 높아진다. 그럼 이 세 가지 모두가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맞습니다. 증상들이 다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구별을 하죠? 네,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네. 증상이 다 네. 흡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침, 네. 그리고 한국말로는 쌕쌕거리는 이런 위징이라고 하죠. 네네, 쌕쌕거린다. 네, 네, 그런 거가 브론키올라이티스에도 할 수도 있고
asthma 있는 친구들이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고 또 뉴모니아도 똑같이 그 비슷하네요. 증상, 그런 증상은. 네. 그래서 그거를 시기를 따라서 differentiation 그 다르게 해드리는 게 다이그노스를 해주는 게 참 저희 입장으로서는 힘들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질환을 어쨌든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질환들을 구분해야지 진료를 할 수가 있고 처방을 할 수 맞아요. 있을 텐데 어떻게 구별을 하시나요? 네, 제일 맨 처음 브론키올라이티스 아니면은 새 기관지염. 네, 새기관지염은 나이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래도 그 호흡 그런 추위를 보면은 폐 안에 폐 호흡하는 게 그 추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브랜치들이 조금 있고 그 끝에 브랜치들이 브론키올이라고 제일 조그만 그런 기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인펙션이 없는 게 그 브론키올라이터스라는 새기관지염. 새기관지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주로 2살 아니면 3살까지는 까지만 있고 네. 4살 뭐 5살인 친구들은 브론키올라이티스가 있지가 않아요. 그 전에 조심해야 될 거네요. 특히 뭐 3개월서부터 6개월까지 그런 인펙션이 걸리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안에 맞아요. 공기 순환을 자주 못 해준다던가나 네. 뭐 이런 것들에 감염될 확률이 많겠네요. 네, 특히 그러면, 뭐 네. 어렸을 때 아기로서는 그 인펙션이 걸릴 때 호흡 곤란이 익스체인지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네네. 더 힘들게 더 호스피탈라이제이션이 길게 되는 상황이 많아요. 아까 뭐 정말 그 뭐죠? 새 기관지염에 비해서 8배나 높은 발병률을 갖고 있는 천식. 네. 이 천식은 저희 아이가 지금 뭐 31살 된 저희 아들이 작은 아들이 1년 10개월 때쯤인가 후두염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네. 입원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천식 증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알러지 반응도 이렇게 검사한 것 같고 그런데 네. 연관이 있나요? 아무래도 후두염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걸로 upper airway라고 네. 목 위로 이렇게 하는 인펙션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천식 아니면 폐렴 아니면 뭐 브론키올라이티스 그런 거는 위아래로 있는 인펙션이기 때문에 네, lower airway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인펙션 중에 그래도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큰 연관이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럼 천식은 어쨌든 천식이 가장 많은 발병률을 갖고 있어요. 천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어떤 증상과 또 어떻게 네.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될지. 네,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가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알레르기가 있던지 아니면 바이러스, 감기 뭐 그런 게 있던지 아니면 어떤 환자들은 피지컬 액티비티 그러니까 네. 체육 시간 때도 호흡 곤란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숨이 찬고. 네. 그래서 트리거 뭐 알레르기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네. 자기 트리거에 대한 그런 게 언더스탠딩이 제일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천식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이닐러고 호흡 관련된 네. 이닐러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천식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한번 소아과랑 항상 상의해서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호흡 곤란이 자주 오는 사람들은 everyday 메디케이션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스테로이드 그런 주로 되는 메디케이션을 처방해 주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천식을 앓는 아이가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좀 커가면 없어지나요? 다행히 네. 많은 소아 천식들이 다 이제 렁 티슈가 좀 더 자라면서 네, 천식이 많이 없어지거나 네. 많이 나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또 발병률이 높은 게 폐렴이잖아요. 네. 폐렴도 또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인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네. 이게 폐렴인지 모르지만 또 무조건 병원에 가봐야 되지만 네. 어떻게 폐렴을 보십니까? 아무래도 폐렴은 진짜 다른 바이러스로 폐렴이 올 수도 있고 박테리아 아니면 펑거스 그런 네. 다양한 종류로 올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열
네. 같이 있는지, 열 증상이 같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호흡곤란을 그렇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열 있으면서 호흡곤란 그러면 또 이제 제대로 못 먹든지 더 디하이드레이션 그런 탈수 증상이 오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즉시 응급실에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정말 소화는요, 이 신생아나 소화는 열이 나도 무섭고, 기침을 해도 무섭고, 맞아요. 다 무서워요. 그래서 이때든 어쨌든 평상시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병원을 찾는 거. 그쵸? 네. 소아과. 우리가 슬기롭게 찾은 소아과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기관점을 앓는 아이. 이런 아이는 또 이제 어떻게 해서 주로 기관점이 또 생기나요? 주로 다른 바이러스들, 그것도 똑같이? 네, 바이러스들로 생기는데 주로 저희가 얘기하는 RSV라고 네. Respiratory Syncytial Virus, 네, 네, 나중에 네, 적어드리겠습니다. 네. 답글에. 네. 네,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증상이 많이 와요. 네. 제일 안 좋은 게 맨 처음 한 4일에서 5일 정도가 제일 안 좋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지나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좋아져요. 네, 네. 그런 걸 갖고 있는데, 네네. 그거로 이번 오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옥시전 레벨이 어떻나 그거로 어드미션이 되는지 안 네네. 되는지 그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저희가 뭐 부모니까 모르지만 소아과 의사로서는 치료법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치료하세요? 네, 치료법이 참 힘든 게 특히 네. 바이러스로 인펙션 걸린 거는 항생제는 주로 박테리아를 타겟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인펙션은 참 힘들어요. 그럼 다르군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항생제가 아니고 네. 박테리아만이었어요. 네, 맞아요. 또 새로운 사실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몇 시간 동안 특히 응급실에서는 뭐 6시간, 7시간 되게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죄송합니다. 면역으로 이제 커버하셔야 되고 항생제는 못 쓰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몇 시간 동안 자기 힘들게 와서 그럼요. 기다렸는데 처방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런 말을 들으면은 좀 좌절하시는 그런 그럼요. 부모님들도 허탈하죠. 네, 아이는 부모님들도 아픈데. 있으셔서 네, 소아과로서 그것도 되게 힘든 컨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응급실 가는 입원 기준이 뭐예요? 네. 입원을 해 치료를 할 텐데 입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천식, 뭐 폐렴, 세기한지염 그런 거 다 생각해 보면은 옥시전 레벨, 그러니까 산소 레벨, 네, 레벨이 특히 응급실에서는 94% 이상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90 좀 더 내려가면 안 좋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입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90 아래로 내려가시는 그런 분들은 사람만 입원시킨다. 네, 이런 그렇게, 거죠? 네.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아프면 병원에 뛰어가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우리 부모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특히 지난 한 해 정도 RSV에 대한 백신이 신생아에 대해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들 주로 지금 다 널려서 쓰여진 추세인데 신생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니면은 만약에 프리매처한 그런 친구들은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RSV 백신을 맞게 해요. 네, 그리고 뉴모코커라는 백신이 있는데 그런 백신도 폐렴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방하는 도움이요. 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그런 걸 예방하는 우리가 예방할 수는 없어요. 바이러스나 맞아요. 박테리아를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아이들이 걸리기 쉬운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백신으로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5살인데 첫 손녀가 이제 예방 접종하러 갔어요. 갔는데 너무 애처롭게 울면서 엄마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 눈에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는 모습도 예쁜 우리 아기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웃는
노인네보다 네. 우는 아기가 예쁘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소아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너무 말. 잘 어울려요. 네. 너무 해맑은 미소로 너무 네. 상냥한 목소리로 아기들 봐주면 아기들이 안 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나눠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좀 언급했었는데요. 알르레기랑 네. 아토피에 관한 제목을 좀 더 다루려고 해요. 아, 네. 너무 중요해요. 네. 네. 우리가 뭐에 대한 알러지인지도 모르고, 네. 예, 그냥 처방받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더 알면 좋겠어요. 네. 네. 예방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네,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여기가 남가주 LA잖아요.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전 세계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모들은 또 정말 일하기 바쁘고 또 젊은 엄마들은 또 부모랑 떨어진 경우도 있고 혼자 아기를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신생아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기쁘지만 어렵고 두려워 떨리는 일인데 이런 소아과 선생님 상담을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운다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과를 잘 선택하는 지혜를 오늘 또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요즘 또 5월달 환절기 또 정말 준구름이 아니고 메이구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데요. 자녀들 외출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을 또 이렇게 온도, 공기순환 잘 시켜서 집안 공기가 늘 쾌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일단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감사드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게 우리가 9988 사는 게 우리 모두의 소원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염원인데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어른에서 또 아이 소아과까지 어떻게 하면 건강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프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TV 기독일보 늘 건강하게 진행의 김금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